초기 증상이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당뇨병을 갖다가 우리가 빨리 알아내는 방법은 네. 바로 식후혈당을 재는 겁니다. 식후혈당을 재는 겁니다. 식후혈당. 당뇨병 막으려면 식후혈당을 재라? 그럼 먹고 아니, 나서. 우리 흔히 이거 검사할 때 보면 병원에서도 굶고 오세요. 네, 맞아요. 식사하지 말고 오세요. 종합검진할 때도 아침 일찍 새벽부터 가가지고 배고프니까. 공복혈당. 공복혈당 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검진을 받기 전날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공복의 혈당을 검사하는데요. 벼락치기 하듯이 건강검진하기 며칠 전부터는 건강식을 먹거든요. 아니, 선생님, 저희 보셨어요? 어떻게, 부끄러워라. 같이 일주일 전부터는 술 약속도 안 하고. 네, 시험 볼 때 우리가 막 벼락치기하고 컨닝하듯이 네. 그렇게 나오는 공복혈당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잠깐 좋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평소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만 믿고 안심하다가 하루아침에 당뇨병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복혈당이 정상이라도 식후혈당은 높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많이 환자들 보고 있으면 이 환자들이 보통 혈당이 높아지려면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식후혈당이 올라가고 몇 년 있다 공복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복혈당만 초점을 맞춰서 검사를 하다 보면 이미 그 이전에 식후혈당이 올라가는 단계를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공복혈당만 측정하게 되면 식후혈당이 나빠지는 것을 몰라서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 저항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당뇨 합병증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식후혈당이라는 건 밥 먹고 혈당을 재는 거를 얘기하는 아니, 거죠? 밥숟갈 선생님 제 말이 맞나 보세요. 밥숟갈을 딱 들고 물이라도 한 숟갈 떠 먹었으면 그 시간이 8시다 그러면 2시간 후에. 그러니까 밥 다 먹고가 아니에요. 밥숟갈 처음에 들었을 때. 맞아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아요. 식후 30분의 혈당을 측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 식후라는 시점은 우리가 식사를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2시간. 예를 들면 식사를 10분 만에 끝냈든 1시간이 걸리든 처음 밥 숟가락을 떴을 때부터 시점부터 2시간의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식후혈당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자, 밥 먹읍시다 해서 딱 앉아서 숟가락으로 첫 숟가락을 입에 딱 넣는 순간부터 시간을 재는 거군요. 그 이후에 2시간이 식후혈당입니다. 네. 이거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래요. 이거를 이 식후혈당을 재는지도 몰랐는데 그렇다면 또 우리가 또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식후혈당의 기준치를 또 알아야 되죠. 그렇죠. 예. 이것도 나 적어 놓을 거야. 네. 우리가 이제 공복혈당은 네. 100 이하가 정상이고요. 네. 식후혈당은 139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식후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는 이건 정상은 아니고요. 당뇨 전 단계로 갑니다. 근데 식후혈당이 200이 넘으면 당뇨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39 이하가 좋고요. 140에서 199까지는 전당뇨군요, 그러니까. 그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당뇨 예비군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비군. 언젠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공복혈당을 재본 사람들은 많아도 식후혈당을 재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엄지 가족도 물론이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 중에서 식후혈당 재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재보신 적 있으세요? 식후혈당은 모르겠어요. 저희 한 번도 준규 씨 박준규 재봤어요? 씨? 왠지 배현정 씨는 정확히 재보셨어요. 정확히 재보셨고. 저야 뭐 많이 안 재봤죠. 되면 안 되죠. 네. 박준규 씨 정확하게 첫 숟가락부터 다 시간 들으셨고. 예, 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근데 의외로 우리 박준규 씨가 이렇게 막 건강관리 그러게요. 꼼꼼하게 하고 막 시간 맞춰서 막 하고 그런 아니야. 스타일이 아닌데 박준규 내가 씨. 볼 때 예. 이쪽도 지금 전 단계야. 아, 그래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 가족 당뇨를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측정기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재보는데 너무 웃긴 게 공복에 쟀을 때 나오는 수치가 한 122에서 140까지도 144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웃긴 게요. 식후 2시간 후로 잴 때 진짜 뭐를 먹었을 때 엄청 올라가고 뭐를 먹으면 쭉 내려와 있고 이게 너무너무 제가 물냉면이 먹고 싶어서 물냉면을 참 그릇 막 국물까지 다 먹었는데 진짜 갑자기 19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9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식구가. 물냉면이?
네, 물냉면이 진짜 이거 국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냉면 이제 좋아하는데. 근데 현미밥하고 또 저도 그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잘 꼭꼭 씹어 잘 먹으면은 체크해도 얼마 차이가 안 나. 10도 안 나. 이 패널분들 4분 중에 지금 2분은 재봤단 말이에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 연령이 어리신 우리 조양기 씨와 홍록기 씨는 그럼 식후 혈당 체크를 해본 적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분들의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측정해 봤는데요. 네. 과연 식후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 높다. 높아. 그래도 저 정도. 아니, 어떠세요? 조양기 씨는 아니요, 조양기 씨는 139보다 130이니까 괜찮으시고요. 네. 홍록기 씨는 140에서 148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정상치를 넘어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139까지 괜찮은 정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또 조양기 씨는 반대로 식후 혈당은 괜찮지만 공복 혈당이 지금 100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식후 혈당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당뇨병을 조기 진단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공복 혈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식후 혈당을 저는 환자들한테 중간고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복 혈당은 기말고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복 혈당은 86이고 식후 혈당이 148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높게 나오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은 건가요? 저렇게 한 번 기준치를 넘었다고 당뇨병을 얘기하지 않는데 저렇게 이제 정상 혈당이 아닌 상태가 나오면 조심해. 3개월 후에 또 우리가 또 검사를 한다든지 어떤 기간을 두고 검사를 해서 계속 반복된 결과가 나오면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당뇨 전 단계라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네. 우리 발빠른 최재 박사님이 그 결과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 당뇨 전 단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06년에서 2007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에 이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의 건강 상태를 10년 동안 추적한 결과 이 정상인에 비해서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해요. 결국 병에 걸린 이 비율도 37%나 됐다고 하는데 이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면 10년 안에 3명 중 1명은 아이고. 당뇨병에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본인은 어때요? 저는 건강해요. 그 어려운 당뇨약 끊기를 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뇨 극복 가능합니까? 당뇨의 완치는 없지만 극복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혈당 조절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고 자신감이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 저희 엄지정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혈당 조절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뭐 꼭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네.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제가 3초 만에 그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삼촌, 아니 그러면 설마 혹시 지금 기계 같은 거 가져와갖고 막 측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피 한번 뽑아봅시다. 하나, 둘, 그리고 방법은요. 네. 잠시만요. 카드 하나만 좀. 이거 가세요? 예, 저를 잘 보십시오. 네. 혈당 조절 확인하는 방법의 정체는 뭐야? 아니 메롱을 하시지? 지금 왜 갑자기 정말 왜 이러세요? 방송 중에 저희 지금까지 안철호 교수님은 굉장히 진지했거든요. 왜 이러십니까? 아니 설태를 뿌리세요 왜? 왜냐면 바로 혀만 보면 이게 췌장이 힘든지 아닌지 당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뇨 위험의 신호 황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황태? 황태, 덕장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야? 북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양치를 하얗게 끼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황태면 노랗게 낀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걸 바로 황태라고 합니다. 설태 그 황태? 배현희 씨 들어보셨어요? 황태? 저는요. 아니 어디 옛날 한약방 가면 꼭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좀 안다고 꽤 아는데 벌써 14년 됐으니까. 근데 혀로다가 알면서 췌장을 확인할 수 있다? 금시초문이에요. 혀는요,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를 나타내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한의학에서는 혀를 살펴보고 오장육부를 살피는 것을 설진법이라고 하거든요. 당뇨와 직접적인 장기가 바로 췌장이죠. 그래서 그 췌장 부분이 혹사를 당하면 이쪽 부분에 누런 설태가 끼게 되는 겁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당뇨가 심한 57세 여성 환자분의 혀 사진인데요. 췌장은 혀를 절반으로 나눠 봤을 때, 위아래로 절반을 끊었을 때, 그 윗부분의 왼쪽 편이 바로 췌장 부위입니다. 지금 보시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황태가 진하게 보이는 걸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췌장이 너무 힘들어지면 이런 힘든 상황은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상황들이겠죠. 이 췌장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 황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혓바닥 보통 칫솔질 하시면서 닦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닦아내도 금세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요? 생긴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췌장이 기운을 잘 차리게 되면 이 누런 설태는 없어지게 됩니다. 오, 신기하네요. 예. 그럼 놀랍고요. 당뇨가 아닌 사람은 괜찮은 건가요? 현재 혈당이 정상이라도요, 황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췌장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 것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 황태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당뇨 고위험군이라는 신호가 바로 그 황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당뇨 진단을 곧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혀가 알려주는 몸속 신호를 놓치지 마라. 혀를 보면 당뇨병인지 알 수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네, 황태가 보입니다. 네. 당뇨병 고위험군 충격적인 혀 진단 결과가 공개됩니다. 우리 엄지가족 여러분들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로 본인의 혀를 보고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좀 봐주셔야 될 것 전 같은데. 이거 다 내민 거거든요. 네,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네, 가서 한번 제가 볼까요? 한번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보고 좀 쭉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옆에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혀를 이렇게. 내 혀가 긴지 몰랐어요. 됐고요. 혀를 냅니다 그러죠. 쭉 내밀어. 자, 더 떨어뜨려. 지금 네 분의 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네. 이 중에 세 분 세 분이 어떻게 이상, 예, 세 분 이상. 네 분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는 괜찮다고 치지만 니들은 왜 그냐? 야, 니들 왜 그러냐고. 아니, 네. 네 분 다요? 그렇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고요? 우선 이제 배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췌장이 안 좋죠. 근데 혈당 관리는 아주 잘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췌장 부위에 황태는 전혀 없으세요. 예. 근데 혀를 보는 기준은 색도 보지만 갈라져 있는 무늬도 봅니다. 네. 그래서 자기 혀에 가로선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이 안 좋은 부위예요. 그 부위가 심장에 있으면 심혈관이 안 좋은 거고 폐에 있으면 폐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저 뒤에 있으면 장이 안 좋거나 위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혀를 보면 당뇨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도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박준규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스컴 통해서 심장이 조금 약하시다는 걸 봤거든요. 네. 예, 심장 부위에 해당하는 혀 앞쪽 3분의 1 지점이 가로선들이 자주 보이십니다. 예. 잘게 있으신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홍록기 씨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잡힐까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하얗게 과연 홍록기를 두려움에 떨게 한 이곳의 정체는? 실제적으로는 황태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잘 보시면 혀 가운데 고랑이 있고 그 양옆으로 가느다랗게 고랑이 또 있어요. 예, 보이시죠? 왜 그래요? 폐가 약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담배 좀 끊으라고. 네, 담배를 태우고 계시다면 반드시 끊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태가 있다고 해줘요? 네, 뒷부분이 약간 노란색에 비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나의 그 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고혈압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의 혀거든요. 아까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심장 쪽에 가로줄무늬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 앞쪽에 가로줄무늬가 보이시죠? 저 부위가 바로 심장 부위입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있는 고랑도 굉장히 불규칙하게 보이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의 특징적인 혀인데요. 양쪽 옆으로 노란색 황태가 두 줄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예, 저 형태의 혀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경동맥이 좁아진 분들의 특징적인 혀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신 환자분의 혀인데 특징은 딸기에 씨가 박혀 있는 듯이 혀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 씨가 빨갛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투명하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빨간 거는 가장 최근에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염증이 몸에 생기게 되는 거죠. 면역력이 저하되면 알레르기성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난치성 염증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혀입니다. 네. 서정월 박사님 그 옆에 있는 우리 자팍사전 함께하는 최재원 박사 혀를 한번 좀 봐주시고요. 본인의 혀에 대해서도 좀 황태가 있는지 좀 설명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보기 싫고요. 진짜 보기 싫을 거고요. 근데 사실 그 혀에 그 황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흑모설이라 그래서 흑갈색으로 보이는 혀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보통 당뇨 있는 사람이 여성들은 곰팡이 질염이 잘 생기고 또 입 안에도 곰팡이균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은 흑갈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균 감염이나 곰팡이균 감염에 취약한 구강 상태를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당뇨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입이 마르는 거에 또 한 가지가 당뇨 있을 때는 건조감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흑갈색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흡연이나 음주나 커피나 항생제나 아니면 항우울제나 이런 약들이 또 이걸 흑갈색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대사장애가 있거나 오랫동안 먹는 약이 있다면 이런 색깔로 변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신동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이제 그 선홍빛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 부분적으로 어둡고 색깔이 달라져 있다면 확진은 아니지만 그때는 검사하러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는 좋은 단계로 삼으시면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극복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게 또 다른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만 알면 당뇨병 예방은 물론이고 당뇨병에 걸리면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 가는 급행 열차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 우리 안철호 교수님 되게 솔깃한 말씀 많이 하세요. 급행열차. 기말고사 다음으로 아주 그냥 솔깃합니다. 예, 그게 바로 당뇨병을 부르는 내 몸 안에 8개의 악당들입니다. 악당이 있답니다. 8개 악당. 이놈의 악당들을 내가 그냥 8명 정도는 우리가 쉽게 질 수 있죠. 1대8? 1대8 정도. 사실은 1대1로 싸우는 것도 힘든데 8대1은 좀 조금 무리인 것 8대1은 같아요. 무리죠. 아무리 쌍칼이라도 8대1은 무리예요. 많아요. 예. 이 8개의 악당들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아니, 나는 저 악당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췌장이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고 췌장의 사이즈가 위장을 이렇게 들면 등 쪽으로 가서 요렇게 해서 18cm예요. 저기 좀 나가서 말씀해 예. 주시죠. 근데 저는 요렇게 생긴 췌장에 주세요. 예. 췌장에 머리, 몸통, 꼬리에 3개나 종양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위장도 반 자르고 간도 좀 잘라내고 췌장은 가운데만 이렇게 자르고 공중에 떠 있으니까 소장을 올려서 연결을 해서 꼬매고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다 손을 댄다. 지금 배현준 선배님 이야기 맞으세요? 제가 14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만 췌장이 5cm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나오는 인슐린이 조그맣게 안 나오니까 당신은 당뇨병입니다. 이래서 이게 14년 된 거예요. 보통 당뇨 원인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예, 췌장에는 2개의 악당이 숨어 있는데요. 그 췌장에는 이렇게 악당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악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악당이 숨어 있는데 8개 악당 중에 그래서 하나는
인슐린이라는 악당이 있고 네. 하나는 또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악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때문에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간에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요. 가장 이제 근육이 많은 것이 이제 허벅지에 근육이 제일 많은데 이런 근육에도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이 당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지방에도 이 문제가 생기면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이제 우리 몸에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도 자꾸 뭘 먹으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죠. 배가 부르는데도 이미까지 먹지 말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식욕 억제 호르몬과 식욕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결국 뭘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이제 먹지 말라고 뭘 피하라고 하지만 자꾸 먹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지만 사실은 내 몸에 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소장,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대장이고 여기 있는 게 소장인데 이 소장에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신장, 이 콩팥에도 문제가 생기면 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니까 결국 이제 당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당뇨병이라는 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8가지 호르몬의 불협화음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개의 악당. 그게 악당이야. 아, 저 정도의 악당들이 지금 우리 온몸에 있다면 이건 당뇨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8개 악당들이 어떻게 당뇨를 악당 짓을 해서 우리한테 걸리게 하는 겁니까?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부족하거나 이제 인슐린이 너무 많으면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글루카곤이 많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밸런스가 안 맞는 거네.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고 피곤하게 되고 계속 뭐가 땡기고 식욕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슐린뿐 아니라 나머지 악당들도 이제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걸 텐데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발견된 건데 이 소장에서 발견된 호르몬은 인슐린과 비슷한 호르몬인데요. 소장에도 호르몬이. 예, 근데 이 소장에서 발견되는 이 호르몬은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인슐린은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요. 네. 이 소장에서 발견되는 호르몬은 혈당이 높으면 떨어뜨리고 혈당이 정상이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오토매틱 있지 않습니까? 예. 저절로 1단, 2단, 3단이 가듯이 그래서 이런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기반으로 한 신약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혈당의 위험이 적은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호르몬이네. 또 이제 우리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실제적으로 포도당을 갖다가 저장하고 섭취하고 소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뇨병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당뇨병을 뱃살 지방하고 허벅지 근육의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뱃살 지방이 많으면 이 당뇨병이 잘 생기고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면 당뇨가 덜 생기게 되는 건데요. 결국은 이 8가지 호르몬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치료를 잘 하려면 8가지 호르몬의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 췌장만 잡으면 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췌장에 문제 없다고 해서 이게 안심할 게 아니고 호르몬이 이게 다 무너지고 깨지면 진짜 얘네 악당들이 다 이제 활발하게 이제 왕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도대체 이 호르몬은 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 이런 호르몬들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 나쁜 환경,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달콤한 음료수나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첨가된 액상과당,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음식으로 인식이 못해서 배고프거나 배부르다는 신호를 주는 식욕 호르몬이 작동을 못하고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식욕 호르몬의 고장으로 늘어나는 뱃살, 내장 지방도 인슐린이 일을 제대로 할 수 못하게 합니다. 결국 당뇨병에 걸리는 거죠. 요즘 같은 철에 특히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쉬운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서정월 박사님 맞습니까? 네, 그런 음식 말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초미세먼지. 어떻게 먹기 싫은데.
진짜. 네,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안 먹어야죠, 그러면. 이걸 누구나 먹는다고 치면. 어떡해. 최근 한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마셨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이 검출량이 훨씬 많았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는 단순히 폐다 이 정도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혈액으로 침투될 때는 역시 당도 올리고 혈압도 올리고 혈관에 기름때도 끼게 하는 대사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나쁜 식습관 갖고 있는 것처럼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지 되겠고 그게 또 혈당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또 저는 또 걱정인 게 요즘 그 편의점 음식에 제가 빠져 있거든요. 요즘 너무 맛있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그냥 맛있는 게 너무 잘 나오고 거기다가 미세먼지까지 배부르게 먹고. 아,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몸이 좀 찌릿찌릿한 게 약당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당뇨, 그러니까 당뇨에 걸릴 수 있는 내 몸속의 호르몬들이 잘못됐는지 어떻는지를 알 수 있는 증상 같은 거 없나요? 뭐 특별한 그쵸, 증상? 있죠. 우리가 이제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죠. 네. 근데 호르몬들은 우리한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호르몬들의 신호를 보고 그런 병증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상태에 경청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나도 당뇨병 호르몬 불균형 자가 진단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운동을 해도 살이 자꾸 찐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얼굴과 온몸이 잘 붓는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 늘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하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뭔가가 먹고 싶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항상 목이 마르다. 네, 난 저거 그래. 네, 지금 뭐 몇 개 같아요? 몇 개 있어요, 조양기 씨? 운동을 하는데도 킬로수가 안 네. 줄어요. 자꾸 알겠습니다. 더 자, 찌는 그리고 것 같고요. 또. 밤에 그리고 잠 잘 자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예, 자꾸 그게? 뒤척이고 약간 그래서 그런지 늘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얼굴이 부어요? 예. 지금 뭐 그리고 방금 밥을 먹었는데요. 자꾸 먹고 싶어요. 피곤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하진 않은데 감정이 확 가면 확 같이 가고 먹었는데도 자꾸 뭐가 먹고 싶고 밤에 화장실 자주 가고 항상 목도 마르고 또 말로. 뇌가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요. 더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몇 개 이상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증상 중에 네. 3개 이상 있는 호르몬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3개 이상이면. 잠깐만요, 선생님. 그만큼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겠죠. 그럼 4개면 진짜 심한 거죠? 네, 저희가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증상 중에 나는 3개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잠안 좀 높게 들어보세요. 얼굴만 붓는다. 어머니들 먹고 싶다. 거짓말을 너무 하셔. 6명.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근데 많으세요, 3개 생각보다 많아, 반 이상이에요. 당뇨병이 생기면 다양한 또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겨서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뇨 있는 사람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잘 생기는데 예, 그렇게 저 있어요.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왜 물만 피곤해.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조금만 먹어도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체중이 불고 또 피곤하거든요. 피곤해요. 왜냐하면 갑상선은 우리 몸의 보일러 같은 건데 엔진 같은 건데 거기에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늘 피곤하게 되겠죠.